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죠.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건데 양당은 이렇다 할 답이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정미 손학규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데 오며 가며 보셨죠? 네네. 예, 두 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셨습니까? 말씀은 미처 못 나눠봤습니다. 예. 네. 여당 의원이시긴 하지만은 두 분이 왜 저렇게 단식 농성 하나 또 이해는 한편 되지 않습니까? 네,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예. 네. 자, 새해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새해 예산안은 오늘 12시 정도에 국회로 다시 이제 편성된 예산안이 넘어오면은, 12시경에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다음날 오전 1시경에 처리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어쨌든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처리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밀실 야합이라고 이제 칭을 하려면은 뭔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뭔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걸 버리거나 또는 왜곡시켜서 표결하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면서 예산안만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애초부터 선거법하고 예산의 연계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정부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처리하고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예. 특히 선거법 관련돼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이해찬 당대표님이 지금 다른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서 다 열린 상태에서 토론하겠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밀실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야3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걷어찼다. 양당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 끌기를 통해서 계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아니, 최종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안 된 건 맞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열린 상태에서 토론하겠다. 의원 정수 확대는 정개특위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 등등등의 합의문에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을 걷어찼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막판에 사실은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도농복합형이라는 것을 꼭 두기 비슷하게 명기를 해달라 합의문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올 정기국회는 이제 이대로 끝이 나면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또 이야기하느냐 이런 걱정을 야3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 관련된 소위들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임시회 처리를 해도 되고 만약에 논의가 좀 늦어진다면 1월에도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좀 아닌 부분이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선거제도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좀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도 있는데 예산 처리 시한 내에 무조건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급하게 오히려 시한을 잡은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박재민 의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핵심도 역시 비례성을 높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권역별 비례, 권역별 연동형 비례. 지금 다른 당에서는 민주당이 공약을 뒤집었다, 약속을 여당 대전에 엎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최초의 공약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맞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서 지역비를 타파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좀 열세인 사람들도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짜게 되면은 당선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그 20대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르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지역주의 타파를 넘어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워딩이 더 붙은 겁니다. 앞에. 예.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당분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연동형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동형 수용을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얘기하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동형 비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을 바꿨다든지 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거절했다든지 이런 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금 뭐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제도도 마찬가지고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100% 연동을 하는 독일식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독일식은 아시다시피 의원 정족수를 상당히 늘려야만 그 제도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특히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대략 의원수가 370명 규모로 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거절한 게 아니고 정개특위에서의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비례성을 강화시키면은 특히 독일식 제도로 하게 되면 최소 40에서 많게는 의원님 이야기한 70석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벽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 당에서 무조건 선언적으로 늘리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정개특위에서의 각 정치 세력들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정수를 늘리는 게 안 된다면은 그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자한당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서도 정수 늘리는 건 무조건 반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 늘리는 게 안 된다면 정수가 300명인 상태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예상하셨어요? 사실 아까 멘트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박병대 전 대법관 정도는 발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두 명 다 기각하기에는 법원으로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고 특히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법농단에 관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범죄 사실이 그만큼 입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또 보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공모관계 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이 덜 됐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하면서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라는 실무자는 범죄 혐의가 충분해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줬는데 그 바로 위에 직권상급자인 고용한 박병대의 경우 두 분의 경우에는 지금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법농단이 임종원 전 차장의 단독범이거나 임종원 전 차장이 머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공모관계가 성립 인정 안 된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상당히 불만일 텐데 검찰은 당연히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을 테고요. 지금 어쨌든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일환도 있고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구속 안 시켰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가능한데요.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예전에 압수수색 영장부터 계속 발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원으로서는 좀 약간 이 사람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이 안 나와서, 그러면 그때 의심했던 그 부분, 즉, 임종원 전 차장으로 마무리 지려고 한다는 그게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정의당이 법관 탄핵 명단 15명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법관 탄핵 계속 추진합니까? 저희 지금
그때 이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저희들은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 대상자 선정 기준, 그 다음에 그 대상 기준에 맞는 대상에 대한 선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